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돈의 흐름, 돈의 길목을 지키는 부자들의 투자 전략, 전인구 지음 21세기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프롤로그, 왜 자꾸 돈의 뒤만 따라가는가? 파트 1, 부자는 알지만 당신은 모르는 금융지식. 1장,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크로스 전략. 2장, 금리를 보고 투자의 방향을 정하라. 3장, 비트코인, 금, 달러는 환율의 흐름을 보고 투자하라. 4장, 10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주식 투자법. 파트 2, 투자의 성공을 결정하는 인문학. 5장, 유가와 인플레이션. 6장, 부의 차선에 오르려면 심리부터 파악하라. 7장, 부자들은 지리와 인문학을 공부한다. 8장, 시간도 돈처럼 관리하라. 에필로그, 돈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려면?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왜 자꾸 돈의 뒤만 따라가는가?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는가? 재테크를 하는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현금 1억이 있으면 부자라고 했고, 대학 시절에는 10억이 있으면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억 원이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100억 원이 있어야 슈퍼개미라고 부릅니다. 서울의 주상복합 한 채가 100억 원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얼마를 벌어야 부자가 되고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답은 계속 벌어야 한다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물가, 임금, 자산의 상승 속도가 다르다. 물가는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집니다. 10만 원으로 장을 봐도 이전보다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줄어들죠. 상대적 빈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같이 상승해야 합니다. 물가가 올라도 월급이 더 많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고 장사가 잘 되고 경기가 좋아지죠. 이를 호황이라고 부릅니다. 호황이 오면 그동안 사지 못했던 비싼 것들을 사게 됩니다. 가전제품, 자동차, 주택,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산 가격도 상승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순간적으로 몰리니 자산 상승은 꾸준하지 않습니다.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급격히 상승하고 다시 잠시 하락하다가 이내 상승하면서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황으로 소득이 늘어났지만 주택 가격은 더 올라 절망합니다. 불황이 오면 자산 가격의 상승은 멈추지만 자산을 매입할 여력이 없어 또 절망합니다. 그래서 소득은 늘지만 물가는 더 빨리 올라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자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 전세 가격은 물가보다 더 빨리 올라 좌절을 느끼죠. 물가, 임금,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의 규칙을 이해하면 빈곤과 좌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과 투자의 관점들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남보다 잘 벌어야 부자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서 불안감 또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내가 돈을 잃어도 남들도 다 같이 잃으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나는 그대로인데 남들이 돈을 벌면 뒤처진다는 두려움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부자의 정의는 남보다 혹은 평균보다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풍족해도 주변보다 더 풍족하지 않으면 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10억 원을 모았다고 해도 다른 이들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면 10억 원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 서민이 됩니다. 결국 자산의 상승 속도를 남들처럼 유지해야 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남의 부자들은 이미 넉넉한 자산을 보유했음에도 자산을 불리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자산을 더 불리기보다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현금만 들고 있는 부자는 거의 없고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의 뒤만 쫓아가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 또는 부자가 되기 위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재테크를 합니다. 하지만 과반수가 넘는 이들은 재테크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재테크를 하는데도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의 뒤를 쫓기 때문입니다. 선도 세력이 저렴하게 사서 돈을 벌었다고 알려지면 대중들은 그제야 뒤를 쫓습니다. 가격은 이미 오른 상태입니다. 선도 세력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 대중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더 뒤에 들어오는 대중들이 없으면 가격은 더 오르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 투자하는 것은 안전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 위험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하는 투자를 같이 해야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부자가 될 기회가 더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투자자는 고독해야 합니다.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이 좋은 것들을 남들은 왜 안 살까? 나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설령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지금 유행하는 것을 사야지 혼자 이상한 것을 샀다고 바보 취급합니다. 대중과 함께하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가격이 오를 때까지 홀로 견뎌야 하는 투자는 일반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가장 좋은 투자법입니다. 남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대중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없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늘어날수록 가격은 점점 상승하니까요. 대중의 관심이 절정에 달할 때 적당한 수익을 내고 빠져나와 또다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이를 몇 번만 반복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으로 100억 원 이상 불린 슈퍼개미들은 이런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고 부동산 사업으로 부자가 된 분들도 이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결국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를 것을 찾는 눈을 길러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지식 없이 이런 눈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눈을 가진다 하더라도 100% 성공률을 내지도 못합니다. 배경 지식, 발상의 전환, 경험, 그리고 운이 따라 주어야 합니다. 단기간에 갖출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가를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기업의 특성과 대중의 심리, 국가의 정책과 외교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에 투자해야 가장 확률이 높을지를 알 수 없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뉴스 한 줄, 마트 진열대의 변화, 원자재 가격의 변동을 보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배경 지식 간의 연결 작업을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얻은 연습을 해야 돈이 되는 기회를 잡고 먼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돈의 흐름을 읽는다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이해하고 먼저 투자해서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투자를 한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판단이 틀렸다 하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고
계속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워렌 버핏이 말하는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10년마다 자산이 5배씩 불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꽤 어려운 일 같지만 연 17% 수익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보다 돈을 더 잘 버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저의 지식과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해본 방법들을 위주로 책을 썼습니다. 무엇을 사서 편하게 돈을 버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아닌 점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평생 투자를 해나가야 할 사람이라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돈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 6월 전인구 드림 파트 1. 부자는 알지만 당신은 모르는 금융 지식 1장.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크로스 전략. 부의 공식은 속도 곱하기 시간.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누구나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원리를 모른 채 돈만 쫓고 있기 때문이죠.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벌자마자 쓰고 싶어 하고 번 돈을 제대로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쫓아다녀도 돈이 항상 부족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더 큰 돈,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하지만 일확천금이 모두에게 갈 수는 없습니다. 희망 고문일 뿐이죠.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가 되는 공식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운이 필요합니다. 운은 통제할 수 없지만 앞의 것들은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결국 운이 통할 때가 오고 성공의 열쇠를 하나씩 쥐게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자 공식은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랫동안 돈을 벌거나 남보다 빠르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보통 직장 생활을 20년 정도 합니다. 그 돈으로 50년의 노후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재테크의 목적에는 인간의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생존 본능을 해결한 셈이죠. 직장 생활을 40년 한다고 해봅시다. 40년간 벌어서 30년 노후를 책임지면 됩니다. 노후 기간 나누기 직장 생활을 노후 부담률이라고 말합니다. 20년간 벌어서 50년 노후를 책임지면 노후 부담률은 250%가 됩니다. 1년의 직장 생활이 2.5년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40년간 돈을 벌 수 있다면 노후 부담률은 75%가 됩니다. 1년의 직장 생활로 9개월의 노후를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즉, 길게 일해서 노후 부담을 줄이거나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모아둔 자산은 크지 않더라도 노후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연금이 바로 이런 시스템입니다. 젊어서 번 돈을 모아 노후에 매달 생활비를 주는 방식이죠. 하지만 저출산,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연금 제도는 깨졌습니다. 젊은 층은 앞으로 나날이 줄어들 것이고 노인은 나날이 늘어날 것입니다. 젊은 층이 여러분의 노후 비용을 댈 수 없는 상태에 이르죠. 결국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연금이 고갈될 것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연금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연금은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길게 일할 수 없다면 남들과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버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들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을 때 나는 300만 원을 모으면 3배속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속도를 직장 생활 내내 유지할 수 있다면 남들이 20년 동안 20년치 돈을 모을 때 나는 20년 동안 60년치 돈을 모으게 되는 거죠. 노후 부담률이 250%에서 83%로 감소합니다. 은퇴 전에 모은 돈들은 현금 흐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거나 배당을 받으면 돈이 늘어나게 되죠. 노후 부담률이 0% 수준으로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자의 공식은 남보다 빠르게 돈을 모으거나 남보다 오래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빠르고 길게 모은다면 부자가 될 것이고 빠르게 모아 젊은 시기에 은퇴를 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돈을 모으는 방법을 택한다면 임대업이나 공무원이 적합할 겁니다. 본인의 인생을 길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어떤 길이 가장 확률이 높을지를 가늠해 보고 방향을 결정해야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속도를 모르면 부자가 될 수 없다. 회전율.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의자가 편한 곳이 있고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음악이 느린 곳이 있고 빠른 곳도 있죠. 의자가 불편하고 빠른 음악이 나오는 곳은 고객들이 오래 머물기 부담스러워 식사만 하고 나갑니다. 그럼 빈자리가 바로 생기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죠. 점심 2시간 동안 4테이블을 뚝딱 받을 수 있습니다. 총 50개 테이블이 점심시간에 4회전을 하면 200테이블의 메뉴를 판 것과 같습니다. 한 테이블의 마진이 2,000원이어도 점심시간에만 40만 원의 마진을 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자가 편하고 느린 음악이 나오면 사람들은 일어나기가 싫어집니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며 편하게 먹죠. 이런 식당은 점심 2시간 동안 한 테이블밖에 못 받습니다. 4회전을 통해 40만 원의 마진을 낸 식당과 똑같은 수익을 내려면 테이블당 마진을 2,000원이 아닌 8,000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결국 비싼 메뉴를 팔 수밖에 없죠. 카페는 빵이나 브런치를 팔아 테이블당 결제 금액을 올립니다. 대신 고객이 편하게 시다갈 수 있도록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합니다. 즉, 낮은 회전율을 객단가로 버티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은 오래 기다려도 마진이 그만큼 좋습니다. 반면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은 종목은 길게 투자하기가 어렵고 단기로 투자해야 합니다. 회전율로 버텨야 하는데 생각처럼 단기간에 상승할지는 알 수 없죠. 이를 투자에 응용하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분산해서 보유하고 생각보다 빨리 주가가 상승한 경우 계속 들고 가는 것보다 팔아서 새로 유망한 주식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야구단이 선수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구단은 올해 우승하기 위해 능력 있는 선수들로 선발진을 구성합니다. 특히 유망주와 에이스에 집중합니다. 아직 실력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젊은 유망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 에이스로 변신합니다. 이 에이스는 몇 년간 팀을 이끌어가죠. 에이스는 나이가 먹잇감에 따라 성장세가 떨어지고 기량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팀에서는 아직 탐을 내죠. 에이스의 가치가 남아있을 때 다른 구단에 팔고 그 돈으로 다시 유망주를 삽니다. 에이스가 나이를 먹었어도 능력이 충출하다면 좀 더 보유하면서 팀의 효율을 끌어올립니다. 포트폴리오를 야구단 운영처럼. 야구단 운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포트폴리오 회전율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몇 % 올랐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연간 수익률로 환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간 400% 올랐다고 하면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 15% 복리 수익을 낸 것입니다. 자산 목록들을 적은 후 연간 수익률이 몇 %인지 계산해 보고
부진한 자산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재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매각할지 계속 보유할지 선택해야죠. 유망주라고 해도 계속 오르지 않으면 그만큼 효율을 깎아먹는 겁니다. 한때 높은 수익을 낸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성장이 더디면 과거의 영광을 잊고 과감히 매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가 없는 주식을 들고 있으면 얻는 것이 없지만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앞으로 올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효율이 나쁜 자산을 팔고 앞으로 기대되는 자산을 매입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젊게 유지합니다. 그래야 계속 미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기적을 읽어내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동경하고 존경합니다. 다른 이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여자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리사입니다. 태국 출신으로 한국에 와서 아이돌 한류 스타가 된 스토리는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하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태국에서 연예인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상류층으로 불리는 계급들의 전유물이죠. 보통 방콕의 상류층들이 모여 삽니다. 리사가 자란 이산 지방은 가난한 지역입니다. 리사 또한 상류층이 아니죠. 한마디로 태국에서 연예인을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태국을 건너뛰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오디션을 보고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글로벌 연예인으로 성장했죠. 그럼 다시 태국으로 돌아갔을 때 리사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까요? 태국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케이스로는 국내 프로야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미국에 건너가서 최정상급 투수가 된 박찬호 선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1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2단계로 가서 성공을 거뒀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도 되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1단계씩 밟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손해가 없고 될 것 같다 싶으면 과감히 2단계로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럼 2단계에 도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성공한 유튜버들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일반인입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 방송인들만큼 학력, 경력, 경험이 화려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 유튜버들은 연예인보다 더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의 이야기가 매일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자신의 장점들을 모두 활용해서 한 화면에 보여줍니다. 내가 가진 재주가 3가지밖에 없다고 하면 그 3가지를 조합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만듭니다. 50가지 장점이 있는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할 콘텐츠를 만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유튜버는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기.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택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도 있고 주식에서 지식 활용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 관련업을 20년 넘게 한 사람이라면 건설주 투자에서 남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남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고 실패할 확률은 더 낮습니다. 그 대신 다른 전략은 버리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신차일수록 연비가 좋아집니다. 더 효율적인 엔진을 만들기도 하지만
차의 무게를 계속 줄여나가기 때문입니다. 절이 들어가는 부품을 최대한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무게를 줄이고 연비를 늘려가죠. 우주선은 더합니다. 로켓을 쏘아 올려 대기권을 벗어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로봇을 사용하고 나면 버립니다. 그러면 가벼워지겠죠? 다음에는 2단 로켓을 사용하고 버립니다. 계속 추진력을 얻기 위해 불필요한 고철들을 버려나갑니다. 우리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버려야 합니다. 비효율로 인해 잡아먹고 있는 시간, 능률, 대인관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과 에너지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효율을 올려서 남들은 10%씩 성장할 때 나는 30%씩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효율을 어떻게 얻으면 될까요? 생각을 집중합시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배우려고 합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전환하는 겁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그저 장소와 맛을 즐기는 것보다 아이템이나 공간 구성, 메뉴판, 직원 수, 테이블 수와 간격, 단가와 회전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10년 정도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창업을 할 때 실패할 확률을 꽤 낮출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 그냥 잊고 살면 될까요? 왜 실패했는지 배워야 합니다. 반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배울 수 있다면 실패한 금액이 오히려 수업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또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당장은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적될수록 남들과 격차를 벌리는 가장 큰 경쟁력이 됩니다. 사고의 흐름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고 데이터도 단기간에 축적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쌓인 생각법과 데이터는 앞으로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돈 감각을 길러줍니다. 부의 속도를 높여주는 크로스 전략. 주식 투자자는 주식으로 모든 재테크를 해결하려 하고 부동산 투자자는 부동산으로 모든 재테크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테크의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주식 경기가 좋은 시기에는 주식 투자를 해야 성공 확률이 높고 부동산 경기가 좋은 시기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투자하는 것은 돈을 잃을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영리한 투자자들은 돈의 흐름에 따라 재테크를 순환합니다. 부동산을 하다가 주식이 떠오르면 주식으로 돈을 이동하고 다시 새로운 투자로 돈을 이동시키죠. 이를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강남 부자들이라고 불렸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개인들로 소규모 집단을 이루며 대중들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부자가 되는 기본적인 원리를 충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먼저 움직일 것, 뒤늦게 움직이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선도 세력이 가장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릴 것. 이들의 투자 방법은 단기 투자가 아닙니다. 수익이 나올 때까지 몇 년은 거뜬히 기다립니다. 그랬을 때 수익률이 좋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충분히 수익을 냈으면 다음 투자로 넘어갈 것. 식당에서 음식을 마음껏 먹고 나면 마지막에는 계산서가 나옵니다. 적당히 먹고 나가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산서를 지불합니다. 뒷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잃게 됩니다. 부동산 전략을 주식 투자에 적용한다면 마지막으로 크로스 전략을 쓴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주식에서 배운 전략을 활용하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부동산에서 배운 이치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존 영역에는 없는 전술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부동산 전략을 투입해 봅시다. 도시 계획이 나오고 땅을 고르고 다집니다. 도로를 깔고 통신과 전기를 설치합니다. 주택용지, 상업용지, 학교용지 등 구획을 나누고 각각의 자리에 건축을 합니다. 2년 정도 지나 입주가 시작되었지만 상가는 드문드문 있어 생활이 불편합니다.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계속 입주를 합니다. 사람들이 늘자 가게가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넘쳐 교실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고 아파트에는 빈집이 없습니다. 상가도 빼곡히 들어찹니다. 그 사이 토지와 건축물 가치, 임대료가 크게 증가합니다. 몇 년 만에 도시가 완성되는 것이죠. 주식 투자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돈을 마련해서 투자를 시작합니다. 몇 년간은 이익을 계속 설비 투자에 소모시킵니다. 설비가 완성되고 생산 테스트를 합니다. 그동안 완성된 제품을 팔 거래처를 찾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처가 거의 없다가 생산이 시작되면서 점차 늘어나고 이후에는 생산된 제품이 모두 판매됩니다. 신규 생산 라인에서 나온 매출과 이익이 기존 매출에 더해지면서 회사의 규모가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몇 년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주가는 한 달 안에 상승하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실적은 변화가 없는데도 말이죠.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실적을 올릴 때까지 시간을 주면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조함으로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주식의 개념들을 부동산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등주와 2등주의 차이, 경제적 혜자가 있는 부동산, 배당주와 비슷한 개념인 임대투자, 거래량, 투자 기법 등을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어떤 분은 본인이 장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주식을 분석했습니다. 어차피 기업도 큰 가게라고 볼 수 있고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앞으로도 잘 벌지를 자신의 경험을 살려 분석하더니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번의 성공을 거쳐 수백억 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학력도 낮고 가진 것도 없던 그가 장사 경험을 살려 주식 부자가 된 것은 자신의 경험을 주식 투자에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크로스 전략은 투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콜라보라고도 부르죠. 구찌 가방에 디즈니 마크가 들어가기도 하고 곰표 맥주, 전마표 팝콘 등 새로운 형태의 콜라보는 고객들에게 신선함을 주고 매출 증대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지속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강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고 열풍처럼 잠시 유행하다 사라지게 됩니다. 투자 원칙에 성공하는 단 한 가지 원칙.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방법은 선두권을 유지하면서 달리다가 후반부에 스퍼트를 내서 경쟁자를 따돌리고 격차를 두며 골이 나는 것입니다. 선두권이 아닌 2등 그룹에서 우승자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도 상당히 빨리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잡으려다가 페이스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선두와 같이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두가 흔들릴 때 조금만 속도를 내면 쉽게 선두를 제칠 수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선두를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선두와 기술 격차가 크면 많은 돈을 들여도
따라잡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도체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선두업체는 기술 격차를 벌린 뒤 신제품을 대량으로 양산해서 팔고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그 돈으로 다시 기술 개발을 하고 양산을 하며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후발업체는 기술을 따라잡느라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양산할 시점에는 이미 구형 제품이라 제 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또다시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하죠. 이렇게 몇 번 반복하면 돈이 말라 파산하게 됩니다. 브랜드 선호도 1등 기업은 2등 기업보다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보다 값이 비싸도 고객들이 사줄 때 브랜드 가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가 5,000원이고 경쟁사의 커피가 4,500원인데도 사람들이 더 싼 카페로 가지 않는다면 스타벅스의 브랜드 가치는 500원 곱하기 판매량입니다. 명품 가방과 일반 가방의 원가 차이는 크지 않지만 가격 차이는 10배 이상 나가기도 합니다. 브랜드라는 장벽은 2등 기업에게 기술 장벽보다 더 넘기 힘든 것입니다. 규모가 큰 1등 업체는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자재를 더 저렴하게 사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2등 업체는 1등 업체보다 규모가 작기에 원자재를 좀 더 비싸게 사와야 하고 그만큼 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1등 업체가 2등 업체를 죽이기 위해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2등 업체는 적자를 지속하다가 파산할 수 있습니다.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답일까?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2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1등 기업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몰리죠. 그럼 1등 기업의 주가는 원래 가치보다 좀 더 비싸게 형성됩니다.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죠. 돈 감각을 느끼는 투자자라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뽑아내야 합니다. 2등은 프리미엄이 없죠. 그런데 2등 기업이 기술력, 브랜드, 규모에서 앞선 1등을 제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큰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2등 기업이지만 1등 기업을 따라잡을 것 같은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기업은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에이 설마 따라잡겠어? 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2등이지만 1등을 이길 것 같은 기세를 보이는 기업을 찾아봅시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가전, 스마트폰 분야에서 1등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가도 엄청난 상승을 했죠. 국내에서 화장품 1위인 아모레퍼시픽과 2위인 LG생활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줄어들다 2021년에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주가도 2위였던 LG생활건강이 더 많이 오르고 1위였던 아모레퍼시픽은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자동차용 축전지를 판매하는 1위 기업 세방전자와 2위 한국아트라스 BX도 처음에는 격차가 컸지만 빠른 성장 속도로 한국아트라스 BX가 앞서 나가면서 주가가 뒤집어집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1위 기업에 투자했다고 마냥 안심할 수 없습니다. 2등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우위를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프리미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력이 있는 2등이라면 투자해 볼만 합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